네,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남성 교사 5명이 여학생과 여교사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상주 살충제 음료수 사건의 피의자 박 할머니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는데요. 진위 확인이 되질 않았습니다. 네, 오늘 2차 조사에 들어가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여러 가지 사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건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추행 고등학교 이야기입니다. 참 엽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 교사 5명이 2년 넘게 여교사 또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이야기죠. 네, 그 학교 공간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네. 더군다나 한 명도 아니고 5명의 교사가 마치 성적 비행을 경쟁이라도 한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A 교사는 소위 말해서 상당 기간에 걸쳐서 1년, 2년에 넘게끔 학생들을 성추행을 했을 뿐만이 아니고 네. 또 B 교사 같은 경우는 사실 입에도 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음담 패설을 교실에서 연예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었다라든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특히 학생들에게 별명까지 붙여줬습니다. 예, 황진이라든가 말이죠. 정리를 좀 해봤는데 그렇죠. B 교사의 경우에는 여학생들에게 황진이, 춘향 이렇게 불렀다고요? 예. 상당히 여러 가지 성적 비행을 야기시키는 그와 같은 단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듣는 학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조직 문화가 간접적으로 투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또 더불어서 C로 알려진 C로 알려진 그 교사 자체는 동료 교사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방 과정에서 옷까지 이렇게 찢겨지는 직접적 간접적 유형용 행사였다. 그 점에서 더 충격적이고요. 예. 또 역시 D 교사는 상담 교사 역할 등을 하는데 이 상담을 받으러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명도 아니고 6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성적 비행을 했다. 이렇게 평가되는데 여기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사실상 학교 전체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 역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바꿔 얘기하면 교장 역시 어쨌든 성적 비행이 연루가 되거나 또는 이와 같은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이른바 침묵의 코드를 그대로 인정한 건 역시 이와 같은 범죄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간접적인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학생들이 상당히 충격이 컸을 테고요. 이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고 아이들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학생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빼빼로 과자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장난식으로 빼빼로 게임 그거 애들이랑 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와서 자기랑 하자고 그냥 허리 안으로 손이 들어온다거나 야동 그런 거 틀려하고 그런 사이트를 계속 들어갔다고 하는데 애들이 신고해도 그 학생이 전학 가고 자기가 손 잡는데 가슴 별로 안 크다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흥행을 했대요. 선생님이요? 네, 네. 자, 신고를 했던 학생이 전학을 갔다.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위치라고 하는 위치 자체가 청소년들에게는 소위 가장 의미 있는 타자죠. 가치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다고 본다면 성과 관련돼서 이와 같이 예민한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기에 옳은 성과 그른 성에 대한 기준 자체를 허물게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더 큰 문제점이 있고요. 또 이 전학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공식적인 어쨌든 불만 토로라든가 이것이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떠나는 결국은 조직 문화에 어쨌든 문제가 이미 깔려져 있었다. 이것이 결국 공립학교의 학교 공간에서 일어났고 사실은 이와 같은 성적 비행이 있었을 때 최첨단에서 막아야 할 직군 자체가 교사라고 하는 직업인데 물론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열심히 일하시겠지만 적어도 이 학교에서는 왜곡된 성적 문화를 그대로 용인해 주는 것이 터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을 지켜줘야 될 분들이 이랬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2년간이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징계 수위를 좀 보겠습니다. A 교사와 B 교사의 경우에는 특별감사 시작 후 직위 해제됐고요. C 교사는 3월 다른 학교를 전초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D 교사는 2월 경찰 조사 후에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이제 4월에 직위 해제가 됐습니다. 저 1년의 그 징계 수위를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상당히 그 수수방관하고 예. 미온적인 것에 불과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바꿔 얘기하면 일정한 비행을 하면 반드시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징계의 효과를 담보하는 것인데 예. 사실은 여러 가지 성적 비행을 해도 뭐 특별히 검거도 안 되고 발각도 안 되고 나에게 불이익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져 있다 보니까 지속적인 성적 추행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결국은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그와 같은 것이 이 사태를 더 키웠던 것이다. 더군다나 그 성적 비행을 신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문화가 있지 않게 되면 신고를 구조할 수가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자신에 대해서 돌아오는 불이익 또는 성적 수치감 또 체면에 대한 손상 때문에 그러다 본다면 저것을 공개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그 루트 자체도 이미 봉쇄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사안이 계속 반복 발생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도 교사들이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하고 그러니까 더 얘기하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예. 내가 섣불리 얘기를 하면 돌아오는 것은 나의 그 불이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 문화 자체가 그대로 용인이 되고 아마 그 교사들 사이에서는 나한테 특별한 불이익도 없고 뭐 징계에 직접적인 효과도 없다 보니까 예. 오히려 성적인 그 비행 자체를 조장하는 또 바꿔 얘기하면 더 특이한 행동과 언행을 해야 그 인정을 받는 것으로 왜곡됐을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그 징계라고 하는 그 자체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육 공무원이 상당히 경징계였고 예. 구체적으로 알려지기 전까지는 끝까지 숨기는 아무래도 그 교장이라고 하는 책임에서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수수방관을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동대구역 환승센터 공사 현장이 붕괴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몇 시에 이 사고가 발생했는지 또 이 환승센터 공사 현장에 인부가 몇 명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 피해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사고 원인도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네. 사실은 환승센터의 공사 현장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는 속보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고 시각이나 추가 피해 상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교수님. 네. 그 저희들이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말 더 충격을 받는 것은 조금 전에 김선영 앵커가 이야기를 했듯이 이 직위 해제를 당한 이 시점도 문제고요. 예. 뭐 그동안 여러 차례 이게 묵인돼 왔다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직위 해제를 당한 이후에도 교육 현장에서 피해 학생 또 피해 교사를 계속 만날 수 있다. 이런 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교육청이 이 사건을 제대로 몰랐는지 특별감사를 이전에 할 수는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드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결국 뭐 직위해제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형식적인 것에 불구하고 직위해제 과정이 학교에 나타나지 않겠지만 네. 여러 가지 상담 목적으로 해서 성적 비행을 계속 할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고 직위해제 2개월, 3개월이 끝나고 나서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이제 복귀해서 예. 그 같은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예. 결국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제 식구 감싸기에 너무 지금 매몰되어 있다. 예. 그런데 그것이 구조적으로 교장이 예를 들면 주도적으로 징계를 하게 되면 이것이 본인 책임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 또 예. 이것이 주변에 알려지게 된다고 한다면 학교의 그 명성과 체면에 아주 치명적인 손상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침묵의 코드가 아주 강하게 터잡고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딸 키우는 입장에서 뭐 학교는 그래도 안전하겠지 하실 텐데 학부모들이 참 씁쓸한 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짚어볼 사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구 주부 살인 사건. 용의자가 이제 공개 수배됐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주부가 그 자기 집 5m 앞에서 칼로 수차례 이제 끔찍히 살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충격적인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사전에 막을 수는 이제 없지 않겠었느냐라고 예. 하는 점에서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처음 보는 관계라기보다는 일정한 스토킹 관계가 분명히 있어서 예. 이 피해자가 경찰에게 일정한 도움을 분명히 요청을 요청했었죠. 했었는데 예. 여러 가지 그 사전적인 제지를 하기에는 법적 제도의 한계 때문에 이것을 막지 못했던 것이죠. 그 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바와 같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스토커를 현재 공개 수배를 한 것입니다. 예. 물론 그 공개 수배의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개 수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관련자들의 프라이버시가 뭐 침해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또는 시민이 일정한 제보를 통해서 더 빨리 예. 검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아마 공개 수사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신고보상금이 최고 500만 원이고요. 살인 용의자 수배 전단이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는데, 예, 자 공개 수배가 됐으니까 이 전단지를 보면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지금 예, 이 살인 용의자 예. 네, 신고 보상금이 그 최고 그냥 500만 원으로 네.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뭐 안경을 써 있고 키가 175cm 가량입니다. 나이는 40대 뭐 중반으로 지금 그 추정이 되는데 머리는 스포츠 예. 머리 형태고요. 예. 다만 이제 이제 이 사람 자체가 여러 가지로 이제 도주를 할 텐데 아무래도 대중교통 시설을 뭐 이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그 시민들이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면 적극적인 예. 신고를 독려하는 차원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이 그대로 다니겠느냐 여러 가지 형태의 아마 그 변장을 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예. 그 수사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입각한 좀 예. 다른 사진도 함께 이렇게 그 용의자 수배에 함께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그 몇 년 전에 울산에서 그 두 자매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일정한 스토커 형식을 하고 그야말로 이제 그 부엌용 칼로 살해를 하고 나서 본인은 도주를 했는데 본인이 자주 갔던 부산 지역의 산에 가서 은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등산을 가고 동네에 있던 이제 주민께서 이제 신고를 하셨던 건데요. 아마 이른바 이별 살인의 일반적인 루트가 상대방에 대해서 끔찍한 공격 행위와 처단 행위를 하고 나도 이를테면 자살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지도를 이제 그려놓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상당 기간 은닉을 하고 있다가 주변에 제보에 의해서 이제 검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아마 수사 당국에서는 이 사람이 평상시에 많이 갔던 지리적 네. 연고감이 있는 곳에 수사에 총력이 모아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용의 선상에 올랐던 얼굴도 좀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네. 생각됩니다. 앞서서 이 스토킹 범죄 관련해서 이제 미리 막으려면 좀 법적인 한계도 있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스토킹 범죄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네. 정도 수위입니까? 사실은 이제 따로 형사법적으로 처벌하기보다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율해서 벌합니다. 소위 말해서 경범죄이기 때문에 스토킹 자체를 중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지속적 추궁거림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귀찮게 뭐 전화를 하거나 쫓아다니거나 네. 꽃다발을 놓거나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스티커 10만 원 발부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이 끔찍한 살해 행위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네, 종종 발생하잖아요. 네, 그런 게. 그렇다 예. 본다면 이것을 사전에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예. 예를 들면 지금 이 스토커를 예를 들면 강제적으로 정신 감정을 시킨다든가 또는 접근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는 접근 금지 명령을 한다든가 이런 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2000년도 초반에 예. 그 스토커 관련된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논의됐던 것이 스토킹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애매하다. 왜냐하면 남자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은 거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여성에게 구애 행위를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예. 이것이 법적으로 의논하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예. 이 사건이 계속 반복 발생하니까 법적 제도에 보완이 꼭 있어야 되지 않나 예,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사건 이야기 해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건 보겠습니다. 네. 살충제 음료수 사건인데 피의자 박 할머니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다가 어제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바꿨는데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일단은 그 신병이 구속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방어의 전략이 좀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일반적으로 누명을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나서서 거짓말 탐지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게 보통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행동을 하다 보니까 더 의심이 증폭되다 보니까 예.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걸로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맹신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좀 정확하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 과학적 실험 결과에 예. 의하면 어쨌든 98%의 신뢰도를 98%? 네, 담보할 수 예.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2%가 이른바 그 판정 불능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 그 피조사자가 일부러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 전날 약물을 먹고 오거나 예. 감기약을 먹고 오거나 또는 일부러 잠을 안 자거나 이런 경우에는 판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신뢰도는 98%로 비교적 정확하다라고 과학계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할머니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 예. 그런 경우에 뭐 재판 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증거 능력은 없지만 그 수사의 중요한 그 단서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물론 지금 그 고령이기 때문에 땀샘 분비에 일정한 뭐 문제가 있다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또는 그 혈압에 있어서 특이성이 있다라든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판정 불능이 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된 바와 같이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그 고령화의 특성 때문에 판정 불능에 해당된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것이 이제 그 수사의 단계에서 이를테면 분명히 일정 결과를 제시를 하면서 판정 결과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본인의 여러 가지 진술이 틀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수사의 한 방편으로서 그 사용되고 현재 있는 것이고, 뭐 증거 능력 부분에 있어서는 대법원에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지만 또 그 하급심에서는 인정한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은 계속 이제 과학적 그 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증거 능력 여부를 달라지겠죠. 행동 심리 검사를 이제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검사를 해도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보충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뭐 행동 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할머니가 어떤 부분에 가장 민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행동 징후를 보고서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순간적으로 진행하는 얼굴 표정의 미세 표정일 수도 있고요. 일정한 질문에 대해서 자세를 바뀌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을 하라라고 해서 자술서를 보고 나서 예를 들면 색깔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것이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거짓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등 종합적으로 진위에 관한 판단하고 이 할머니가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얼굴 표정, 행동 징후로서 파악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아직까지 파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에 가서는 역시 간접 증거의 신빙력에 있어서 법적 논란이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